네, 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나동아입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 띄워드린 강좌가 있는데 되게 생소한 강좌일 거예요. 지금까지 좀 안 들어본 강좌일 건데 제가 이 강좌를 어떻게 좀 준비를 했고 왜 준비를 했는지를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리과부 나왔고요. 저는 주로 자사고 내신 담당을 하고 있는데 SNT에서는 지금 휘문고 내신 담당하고 있고 내년에도 휘문고 전문으로 담당할 계획입니다. 1, 2학년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력 같은 경우는 제가 브로셔에 잘 써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예비고의 커리큘럼, 만점을 위한 예비고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겨울방학 때 제가 까는 강좌는 예비고의를 위해서 총 3개 정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대수 중심으로 깔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때 또 있는 내신 강좌가 있죠. 확률과 통계. 이 확률과 통계를 저는 이제 깔게 되었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또 대수랑 확률과 통계 진행할 예정이고, 2학기는 미적분 1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때 내신 기간에 2학년 특징이 뭐냐면요. 과탐 때문에 힘들어요, 애들이. 과탐 내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수를 애들이 막판에 가서 많이 못해요. 시간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2학년들은 특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겨울방학, 봄방학 때 지금 당장 시험 쳐도 100점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 가서도 내신 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에 좀 집중을 하려고 구성을 했고, 게다가 확률과 통계도 되게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강좌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리고 이 정규반 대수 실력 같은 경우는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오답제로 대수, 제가 이 강좌를 2학년에서 저만 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좌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선생님 문제는 쉬웠는데 실수했어요. 이런 경우 좀 많죠.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실력이 이 정도 점수 받을 일 아닌데 결국 실수 때문에 좀 낮은 등급 받고 너무 안타깝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 관리 연습이 좀 안 된 경우도 좀 있죠. 게다가 100과씩 다 맞았는데 서술형은 날렸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 되게 많죠. 근데 서술형 배점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날리면 1등급커녕 이제 2등급도 힘들 경우까지 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실수랑 이제 시간 부족, 시간 관리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제 강좌가 오답제로 문제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좌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 강좌예요. 제가 실무를 이제 풀리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번 수업에다 2번의 모의고사를 풀립니다. 첫 번째는 타임어택을 위한 그 중간범위, 기말범위, 전범위로서 타임어택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원별 일고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그 약점 공략 모의고사, 우리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체크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별 집중 분석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도 가질 거고, 나중에 이제 풀었던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들 있죠. 오답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복습을 통해서 오답을 절대로 안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의 오답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거는 당연히 이제 제 모의고사 16회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고2 같은 경우도 특히 최근 수능 트렌드를 맞춰서 학교 선생님들끼리 출제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춰서 이 내신 대비를 시켜야 되므로 여기 있는 강남과 최근 교육의 선별기출 360문항이라 써 있는데 제가 이 동네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봅니다. 전부 다 풀어보면서 한 땀 한 땀 이제 이 문제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문항들을 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난이도와 유사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냐 쉽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려운 문제는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쉬운 문제는 학생들이 쉽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신 1등급 받고 싶으면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해야 된다.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그 관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저의 시그니처 중 하나가 뭐냐면 필기노트랑 꼼꼼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풀이 및 다양한 접근법을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제 강의와
글해설, 손해설 이런 형태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은 제가 진짜 말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돈까지 좀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답 클리닉까지 해서 특별 추가 문항이라 써놨는데 만약 우리 학생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는 클리닉 때 오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더 연습할 만한 문항들을 줘서 그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조건 클리어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답제로 문제풀이 대수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오자마자 타임어택 시점 모의고사 풀고 이제 해설을 한 다음에 유형별로 정리라는 시간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단원별 유형별로 보는 것도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해설 강의를 실시하고 이제 의무 클리닉으로서 질문과 오답 해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윈터 때 열리게 될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음 강좌로 전으로 간대요. 네, 확률과 통계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률과 통계도 이번에 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를 1년 동안 시행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니면 1학기 때 시행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가 중요해진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 때부터 수능 공통 과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수능 대비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내신이 잘 나옵니다. 게다가 수능 공통 과목이 된 것도 학교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맞춰서 출제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대비가 더 철저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좀 중요한 게 이 확통을 공부해봤니?라고 물어보면 절반은 공부했다 얘기예요. 근데 그 공부했다는 게 확률까지예요. 주로 많은 애들이 통계는 공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선행을 할 때. 왜냐면 확률 같은 경우는 그 KMO나 여러 가지 중등경시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합니다. 근데 통계는 웬만해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의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2022학년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이 통계가 발달됐어요. 통계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내신에서 통계 때문에 변별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이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학습을 해야지 확률과 통계도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서 내신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수의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 대수나 미적분 원과 다르게 확률과 통계는 어제 풀어서 맞췄던 문제를 오늘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다양한 시행착오랑 여러 가지가 섞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확률과 통계 특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잘못 떠오르거나 오늘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이제 잘못 풀리면은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감유지가 중요한 과목으로서 생각보다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풀이 방법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매우 큰 과목 중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친구는 케이스 10개로 나눠서 그냥 다 해본 다음에 답을 냈어요. 당연히 정답이 나왔죠. 근데 다른 친구는 케이스 2개로 그냥 1분 만에 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특징이 뭘까요? 당연히 이제 케이스 2개로 나눠서 푸는 그 연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풀이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풀이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쇼컷이라 썼는데 이런 풀이법을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통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제가 기본 개념, 실전 개념을 담는 이 본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본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구분했는데 합치면 500쪽이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개념 써 있고 문제들도 필요한 것들, 경험해야 될 거를 다 넣어놨으니까 이것만 풀어도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풀이 경험 당연히 많이 시킬 거고 복습 테스트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어디가 이제 힘든지도 체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두 강좌에 대한 특강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정규반을 깔기 때문에 정규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휘문고의 대수 정규반을 깔게 되었는데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히 휘문고 학생이면 더 그럴 텐데요. 1학년 때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계산이 매우 복잡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문항들이 많고 휘문고 학생들이면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2학년 올라가서 뭔 얘기 하냐, 이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제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능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매우 좀 심오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못 풉니다.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 모든 학교 마찬가지예요. 수능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다수고요. 휘문고도 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2학년 때는 달라집니다. 2학년 때는 다시 수능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써야지 풀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왜 막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냥 피문고 기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애들이 보자마자 그냥 헉해요, 그냥.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문제만 봐도. 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때가 이 4%를 결정하는 문제 중 하나였는데요. 당연히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많이 풀었던 그 수능 감으로써 뭐 세타 세타 표시하면서 이 평행 조건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포기,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접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다수의 문제풀이 연습과 개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일단 화토 이제 6시부터 10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규반에 이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20일 날 개강해서 13회나 7회로서 대수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실전 개념 및 스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게 예정이고요. 그것을 고난도에 즉시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할 건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많은 강사들이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좀 이렇더라고요. 독특한 문제풀이법으로 학생들을 좀 현혹시켜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풀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와 대단하다 하고 이게 멍 때리면서 그냥 거의 감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풀이법도 문제가 뭐냐면 그 해당 문제에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문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주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풀이법은 학생들의 실력 상승에는 도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학생들이 다른 문제 내신 시험에 나와도 실제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과서 내용 범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범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넘어서지 않는 그 선에서 수학적 사고의 서랍을 정돈하고 이런 학습 강령, 그 행동 강령을 좀 알려줘야지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겨울방학 때 대수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도 접근해볼까? 저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의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그 강좌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좌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좋은 수업과 이제 좋은 결과로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